베트남전 참전 당시 한국 군인들의 군기에 대한 추억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봐도 한국 군인들의 군기는 상당히 센 편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훈련 태도나 집단 규율, 명령 이행 속도 쪽에서 매우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인권 논란이 날 만한 수준으로 빡셌던 것인데요. 베트남전 당시 한국 해병대인 청룡부대의 군기는 미군 엘리트 장교가 경악할 정도로 살벌했습니다. 동맹군 기준으로도 최상위권의 규율과 공포에 가까운 통제력을 보여주었고 그게 곧 전투력으로 직결됐죠. 당시 미군 호주군이 한국 해병대를 보며 한 말이 있는데 저건 군대라기보다 훈련된 전투 집단에 가깝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명령을 불이행하면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졌고 근무의 경계 실패는 사고가 아닌 범죄로 취급했는데요. 무조건 개인보다 부대 단위 명의가 우선이었습니다. 특히 청룡부대는 치안 안정과 지역 고정 방어 임무였기 때문에 한 지역을 맡아서 사고가 나면 우리 책임이라는 구조였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해병대는 미군들이 경악할 정도까지 군기가 셌을까요? 그 배경을 알면 조금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우선 장교와 부사관 상당수가 실제 전쟁을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방심은 곧 죽음이라는 의식이 몸에 밴 사람들이었죠. 귀신 잡는 해병 슬로건은 그냥 구호가 아니었는데요. 그만큼 공포를 견디는 능력을 전투력으로 보았으며 체벌과 얼차려가 일상이었습니다. 워낙 군기가 강하다 보니 전투에서도 큰 성과를 내보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복 작전 성공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야간 기습에 강했기 때문에 청룡부대 주둔 지역엔 베트콩 활동이 급감하게 되었죠. 당시 베트콩은 정글과 야간을 이용했으며 이를 알고 있던 해병대는 조금의 빈틈도 용납 안 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베트콩 내부에선 한국 해병대 지역은 피하라는 말까지 돌았는데요. 그만큼 끝까지 추적하는 집요함을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 용맹이 아니라 규율에서 나오는 공포였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미국 해병대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미 해병대가 보면 한국 해병대는 너무 빡세다 반면 한국 해병대가 보면 미 해병대는 너무 느슨하다고 느꼈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전투력만 놓고 봐도 미 해병대는 순발력과 유연성을 중시했다면 한국 해병대는 집요함과 통제력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향이 완전히 달랐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 군인들의 군기를 비교했을 때도 한국군이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강점이 집단 규율과 명령 이행 속도, 통제력이면 미국군은 개인 판단력과 유연성, 실전 경험에 의해 움직이는 편이었죠. 이스라엘은 계급보단 상황 중심으로 창의적 전투를 벌이는 편이었는데요. 따라서 군기와 질서는 압도적으로 한국군이 우세했고 그 다음으로 미군, 이스라엘 순이었습니다. 외국군들은 한국군들의 정신력이 다르다고 평가했으며 해외 군사 커뮤니티나 훈련 참가자들의 발언을 빌리자면 한국군은 훈련 중에도 전시처럼 움직인다. 짧은 복무 기간인데 어떻게 저 수준이 나오냐. 명령 떨어지면 토 달지 않고 바로 움직임. 미군보다 덜 자유롭지만 전열은 훨씬 정돈돼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연합훈련에서 자주 나오는 말은 한국군은 진짜 전쟁 날 것 같은 나라의 군대였습니다. 한국군은 세계 기준에서도 군기가 센 편이고 대규모 전면전이나 방어전 준비에 특화된 실전형 집단 군대라 할 수 있는데요. 월남전 당시 미국 해병대원이었던 토마스 패트리는 청룡부대에 대한 회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온 놀라운 젊은이들이라는 회고록을 통해 한국 군인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청룡 3대대의 세계 중대와 특공 중대를 순환하며 적들에게 미공군의 공습을 지시하고 헬기 보급을 조율하며 의류 후송을 인도하였다. 우리는 함께 이름 없는 열대의 논밭과 밀림으로 뒤덮인 고지대에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에 맞서 싸웠고 이는 한국의 훌륭한 해병대원들이 얻은 명성과 우리의 존경심이 담긴 그들의 투혼을 상징하는 전설을 만들어냈다. 청룡부대와의 교류 기간 내내 나는 모든 지휘 계통에 스며든 그들의 리더십, 훈련 그리고 규율에 항상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나의 이번의 기고문을 통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온 나의 형제 해병대원들에게 품고 있는 존경과 경의를 전달하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 해병장교 리처드 라이트 주니어 중위는 한국 해병대에 대한 회고에서 그들은 최고로 존경스러웠습니다. 모든 면에서 전문적이었고 그들은 미 해병대에게서 훈련을 받았으니 당연히 기대했던 바였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전쟁 당시에는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습니다.
미 해병대가 기본적으로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미군 해병대원들보다 전문적이었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한국 해병대의 군기와 위험이 제일 알려진 전쟁은 바로 베트남전일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제2의 한국 전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결과는 공산주의 진영의 승리로 끝났지만 당시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과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 사이에서는 만약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했더라면 분명 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군의 위험이 대단했다고 전해지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북베트남의 지도자였던 호치민까지도 전장에서 한국군과 만나면 될 수 있으면 교전을 피하라고 지시할 정도였다고 하니 한국군 해병대의 위험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전장에서 한국군이 최신 장비로 무장한 미군과 프랑스군 등 함께 참전했던 국가의 군인들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6.25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엔 전쟁을 경험한 뛰어난 지휘관들과 장교들이 많았었죠. 또한 한국 군인들은 베트남 전쟁을 제2의 한국 전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싸웠다고 전해지는데요. 미국 저널지에서 바라본 월남전의 한국군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남의 모든 사람을 다 제쳐놓고 60만 한국군에게 전쟁을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 5만에 불과한 한국군은 적의 구정 공세 기간 중 전술 책임구역 내에 침입한 적을 단 하루 만에 격퇴했다. 베트콩의 항불 전쟁 이래 베트콩에 장악되어 있던 중부 해안지대가 지금은 한국군에 의하여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 월남에 있는 미국인들은 전투에 있어서나 평정사업에 있어서나 한국군을 최고로 높이 평가한다. 사실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해본 일부 미군들은 미군이 한국군의 전술을 배워도 좋으리라고 믿게 되었다. 게다가 한 미국 관리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치 미국은 한국이라는 비범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 거와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교실에 와서 선생인 미국보다 학생인 한국군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또한 베트콩 문서에 의하면 베트콩은 100% 승리의 확신이 없는 한 한국군과의 교전을 무조건 피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다. 한국군은 모두 태권도로 단련된 군대이니 비무장한 한국 군인에게도 함부로 덤비지 마라. 한국군은 우군 피해에 대해서 15일이라는 비율로 적을 사살했으며 프랑스와 월남이 20년간 시도하다 실패한 빈딩성의 늪지 해안으로부터 적을 추격, 격파시켰다. 기본적인 한국인의 특성으로 지적할 만한 것은 불굴의 정신이다. 대체 한국군은 어찌 이리 용맹한가? 백마의 명사들은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단 말인가? 나는 이것을 단순한 군인 정신이라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영국 런던 타임스에서 바라본 월남전의 한국군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일 한국군이 전 월남을 장악하였거나 미군들이 고보이 교훈을 배울 수 있었더라면 월남전은 벌써 이겼을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96km나 자동차로 달려도 총격도 복병기습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월남 지역의 그 어느 곳에서도 그와 같이 할 자는 한국군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은 전투에서는 최강의 용맹을 자랑했고 대민봉사 지원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당시 미군과 월남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중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신속하고 아낌없는 대민봉사 지원은 이후에는 연합군들이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 어딘가에서도 전 세계에서 위험을 떨치고 계실 위대하고 대단한 해병대 출신 한인 동포를 비롯해 해병대원들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